오늘은 청송 그리고 영양으로 갑니다. 지하철 3호선을 타고 교대역으로 갔습니다. 교대역 9번 출구로 나가서 버스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이드에게 좌석을 확인하고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는 승객들을 다 태우고 바로 출발했습니다. 죽전 버스 정류장에서 나머지 승객들을 태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청송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청송에 도착 시간이 한 11시 반에서 여행사 배지를 나눠줬습니다. 15분간 유기하겠습니다. 버스가 괴산 휴게소로 들어갔습니다. 휴게소에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괴산 휴게소는 처음 와봤습니다. 차 주문을 제가 가면서 받을 테니까 생각해 주세요. 카페에서 마실 음료를 가이드가 주문을 받았습니다. 청송 근처에 오니 산이 군데군데 불탄 흔적이 보입니다. 시커먼데요 보니까. 여기 8, 산들은 산불로 온통 검붉은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인 청송 전통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시장을 둘러보고 식사도 하고 버스로 오라고 하는 가이드를 보니 가이드가 청송 지역을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 쪽에는 식당이 없어서 위쪽으로 한참 올라가니 식당이 보여 식당으로 들어가서 제육볶음을 시켜서 잘 먹고 나왔습니다. 시장은 5일장인데 장이 안 서서 한산하다고 합니다. 나와서 위로 조금 더 올라가니 멋진 한옥 건물이 보입니다. 소헌공원입니다. 청송에서 아주 유명한 공원인데 차를 이곳에 세우고 관람도 하고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되는데 텅 빈 시장에 내려줘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소헌공원의 윤봉관은 일제 강점기에 강제로 철거되었으나 2008년에 복원하였습니다. 찬경루는 누각의 희소성이 인정되어 보물 204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찬경루 앞 연못은 물이 채웠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강 건너편에 커다란 하천이 보여서 가봤습니다. 용전천이라는 하천인데 강물처럼 무척 컸습니다. 나무로 만든 다리를 건너가니 청송군 보건의료원이 있습니다. 사과의 고장답게 큰 사과 조형물이 보입니다. 용전천은 잔잔한 물결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다이소 간판이 있는 건물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다이소 물류 창고인가 하고 들어갔는데 다이소 매장이라 이어폰 하나를 샀습니다. 뒷산은 불에 다 탔지만 냄새는 안 났습니다. 다시 소헌공원으로 갔습니다. 찬경루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누각이 특이한 것은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려서 누각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멋진 누각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예사롭지 않은 건물, 운봉관이 있습니다. 운봉은 구름 속의 봉황으로 임금을 뜻합니다. 이곳에서 임금께 예를 올렸다고 합니다. 시간이 돼서 버스가 있는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빨간 사과와 노란 사과 조형물이 보입니다. 청송의 거의 모든 산에 산불이 났습니다. 카페 주차장에 도착해서 내렸습니다. 미리 음료 주문을 받았던 꽃돌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가이드가 직접 음료를 가져다 줬습니다. 고구마 라떼 잘 마셨습니다.
카페 앞에는 작은 꽃밭이 있는데 이쁜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꽃밭 옆에 산불로 그을린 산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꽃돌은 돌에 다양한 꽃무늬가 있는데 무척 이뻤습니다. 꽃돌은 보기와 달리 유리처럼 반들반들했습니다. 음료를 마시고 바로 옆에 있는 국립야송미술관으로 갔습니다. 이곳에서 단체 인증 사진을 찍었습니다. 국립야송미술관은 폐교가 된 신촌초등학교를 개조하여 2005년에 개관했습니다. 대중소 전시관과 미술도서관, 야외조각 전시관 등 다양한 시설이 있습니다. 청량 대운도 작품은 전시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청량 대운도 전시관으로 들어서면서 와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눈앞에 거대한 작품이 펼쳐져 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큰 작품은 살면서 처음 봤습니다. 이런 대작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서 작품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47m 대작, 그림이 워낙 커서 한눈에 보기가 어렵습니다. 야송 이원자 선생님이 작품을 그리는 과정을 사진으로 남겨서 이해하기 쉽게 해놓았습니다. 미술관을 나와 버스를 타고 다음 목적지인 송소 고택으로 출발했습니다. 고택 입구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고택 주변의 산들은 전부 산불로 검게 그을려 있습니다. 청송 심씨 본향이라는 글이 큰 바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마을길을 따라서 송소 고택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을을 둘러싼 산이 전부 불이 나서 검게 그을려 있습니다. 정원수도 불에 탔습니다. 주택 앞에서는 해설사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송소 심호택이 1880년경 덕천마을로 이거하면서 건축하였습니다. 알고 해서 쓰는 게 아니고 그 이유는 전설책은 물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 건물이 불타지 마라 라는 뜻으로 저술을 썼는데 과거에는 99칸의 신부자댁으로 불린 곳인데 지금은 10여 채의 건물만 남아 있습니다. 사랑채 텐마루에 앉아서 해설사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청정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제비가 많았습니다. 제비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본 건 처음입니다. 처마 끝에 제비집이 있습니다. 새끼들도 있는 것 같은데 새끼들은 못 봤습니다. 대문 옆에는 행랑채가 있습니다. 사랑채로 옮겨서 설명을 계속 들었습니다. 아궁이에는 불을 떼고 있습니다. 주택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집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고 건물 간의 조화가 잘 어울립니다.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송소고택은 마당에 담장을 구획하는 등 민속학적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건물과 건물을 이어주는 크고 작은 대문 배치가 아주 놀라웠습니다. 대문 앞에는 사람 얼굴을 새긴 항아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생활 공간과 사랑 공간, 작업 공간으로 공간 구분이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벽에 있는 구멍으로 사랑채가 보이는데 어떤 손님이 왔는지 알 수 있답니다. 여기서 보면은 저 큰 사랑채 대청마루가 보여요. 또
다들 담구멍으로 건너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반에 피는 꽃 주 메인 촬영지가 이댁이고 이 한이 우리는 별당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별당은 시집갈 나이에 딸이 머물렀던 집입니다. 그래서 별당에 있는 아가씨를 별당 아씨라고 불렀습니다. 별채에서 설명을 마치고 송소고택을 나갔습니다. 옆에 있는 송정고택으로 들어갔습니다. 송정고택은 송정 심상광의 살림집입니다. 사랑채 텐마르에 의천왕의 글씨인 오우당 표약이 걸려 있습니다. 이 집에는 노견인 삽살개가 있습니다. 집주인의 안내로 방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집안 내력을 소개하는데 자부심이 굉장했습니다. 이 소나무는 비록 서리가 내렸다 하더라도 항상 푸르름이 변치 않는다는 대청마루를 보여줬는데 수수하지만 위풍 있고 멋이 있습니다. 한옥의 지붕은 정말 예술입니다. 뒤로 넘어가셔서 사진 찍으면 집주인은 더 멋있습니다. 편하게 들어가서 사진도 찍으라고 배경이 좋다고 배려해 줬습니다. 이 집 삽살개는 송정고택의 마스코트 복돌이라고 유명한 개입니다. 눈이 안 보여. 아가 눈 좀 떠봐. 야야 저기 그 우리나라 토종류 그치? 시리즈에 삽살개로서 하루 저기 나갔고요. 1박 2일에 제가 뉴스데스크에도 나갔고 지금 이제 갑자기 그냥 앞이 안 보였어. 이 나무는 완전 죽은 건 아닌데. 고요하고 평화로운데 다구는 소리가 정겹습니다. 정원수들도 죄다 불에 탔습니다. 송정고택 관람을 마치고 버스가 있는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우리들은 버스를 타고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버스는 약 20분 정도 쉬지 않고 갔습니다. 두부 맛집 앞에서 버스가 멈추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부 전분을 끓고 밑반찬이 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 집은 직접 농사지은 콩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식당 앞에 있는 버스를 타고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숙소는 식당에서 차로 2분 거리에 있습니다. 슬렁할 뻔했습니다. 주황산 모텔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리조텔이라는 간판이 독특했습니다. 모텔은 시골스럽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짐을 챙겨서 모텔을 나왔습니다. 버스에 가방을 놓고 나와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모텔에서 걸어서 약 4분 거리에 있는 송암 가든 식당으로 갔습니다. 이 집은 백반집인데 주황산 인근 맛집이라고 합니다. 밑반찬은 담백하고 깔끔했습니다. 특이한 반찬은 사과의 고장답게 사과 깍두기였습니다. 잘 먹고 나왔습니다. 식당 앞에는 여러 종류의 이쁜 꽃이 피어 있습니다. 노란 달맞이 꽃이라고 합니다. 손님 중 한 분이 꽃을 사진 찍어서 꽃 이름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일일초라는데요? 일일초. 99% 확률 일일초. 일일째 하루 피고 일일초 옆에는 이쁜 보랏빛 꽃이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들 식사를 마치고 버스를 탔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주황산 세계 지질유산으로 주차장에 도착해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주산지는 청송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의 지질 명소 24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명승체 105호로도 지정되었습니다. 울창한 숲길을 올라가다 보면 저수지가 보입니다. 입구에는 작은 비문이 보이는데 비문에는 주산지 축조 시기와 송덕비를 세운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산지의 왕버들은 물속에서도 숨을 쉬며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300년을 물속 환경에 맞춰서 살아온 식물의 놀라운 생존력을 봅니다. 물에 잠겨 있을 때 나무가 더욱 신비롭고 멋이 있는데 저수지에 물이 없어서 나무들이 전부 물 위에 있습니다. 저수지 끝까지 가서 주산지를 둘러보고 다시 걸어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주황산은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무배가 쓸쓸해 보입니다. 숲길을 지나 버스가 있는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영양 두들마을로 출발했습니다. 두들마을은 언덕 위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언덕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들마을 주차장에 도착해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두들마을에서도 해설사님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길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메마른 삶의 쉼표가 그리우면 영양입니다. 석계고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석계고택은 석계 이시명 선생의 고택입니다. 17세기 초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진 이곳은 역사적 가치가 높습니다. 많은 행적이 있어요. 막간을 이용해서 가이드가 단체 인증 사진을 찍었습니다. 남편분은 이문으로 이렇게 해설사님의 설명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병철 시인의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이어서 정부인 안동 장씨 유적지로 갔습니다. 비석의 크기만으로도 장계양이라는 여인이 보통 인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해설사님의 설명은 잘 들리지 않았는데 장계양이라는 이름은 하도 들어서 생각이 납니다. 한옥집들은 마치 조선시대 어느 곳을 걷는 것처럼 느낄 만큼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한옥집 마당을 지나서 석천서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석천서당 편판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서당도 한옥의 멋과 아름다움이 그대로 있습니다. 1985년 경상북도 문화유산 자료로 지정되었습니다. 석천서당을 나와 또 다른 고택으로 갔습니다. 바람개비가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유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기찬의 호를 따서 유우당이라 하였다고 합니다. 주남리에 있던 것을 후손이 여기로 옮겼다고 합니다. 유우당을 나와 버스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다미방 체험관에서는 미리 주문하면 식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미방은 못 보고 다음에 다시 와서 봐야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영양시장으로 가서 점심 식사를 할 것입니다. 점심 먹는 데는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양 전통시장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외지에서 와서 식사하고 물건을 사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관광이 기부다라는 프랜카드가 보입니다.
여러 식당이 보였는데 만포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니 다른 테이블이 밥을 볶아 먹었는데 맛있어 보여서 우리도 밥을 볶아 달라고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능숙하게 금세 밥을 볶았습니다. 맛있게 잘 먹고 나와서 버스를 탔습니다. 영양 고추 홍보 전시관에 도착했습니다. 분재 수석 야생화 전시관이 있습니다. 우선 선바위를 먼저 보고 오기로 했습니다. 성문교 쪽으로 걸어가면서 보는 경치는 정말 멋있습니다. 다리 위에는 트릭 아트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선바위 성문교를 건너갔습니다. 다리 중앙에는 커다란 고추 조형물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리 위의 그림은 없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반변천 주변으로 산책로가 있어서 남이정으로 갈 수가 있는데 낙석 사고가 많이 나서 입구를 못 들어가게 막았다고 합니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다시 다리를 건너왔습니다. 선바위 포토존이 있습니다. 선바위는 포토존으로 안 봐도 멋있습니다. 인공 폭포지만 바위와 잘 어울립니다. 영양고추 홍보관으로 왔습니다. 청양고추의 양이 영양의 양자라고 합니다. 고추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깔끔하게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잘 만들어 놓긴 했는데 별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그냥 그랬습니다. 고추를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가 적혀 있는데 이건 뭐지 했습니다. 작은 고추 조형물이 빛나고 있습니다. 영양 관광지는 흥미로웠습니다. 시내리 5층 모전 석탑을 보러 다시 한번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영양 분재 야생화 테마파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눈에도 크고 멋진 분재가 많이 있습니다. 단풍나무, 은행나무, 느릅나무, 서나무 등 분재가 130점이 있습니다. 분재 구경을 마치고 옆에 있는 폭포 수석도 관람했습니다. 바위산에 폭포수가 흐르는 형상의 수석돌입니다. 폭포 수석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수석에 큰 관심은 없지만 이건 재미있었습니다. 이제 주차장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서울로 올라갑니다. 관광버스를 타고 떠난 여행이었지만 재난지역을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작은 힘이 된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청송 영양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휴게소에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이번 여행은 다른 여행과 달리 여러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멋진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하게 어느덧 되어서 버스는 진심으로 죽전 감사하겠습니다. 버스장에 도착했습니다. 승객들이 내리고 바로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교대역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뵙겠습니다. 청송 영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